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아까 단톡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수험표가 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아시죠? 회원 가입했었던, 단톡에 남겨놓은 그 영상에 들어가셔서, 링크에 들어가셔서 본인 수험표를 좀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험표를 확인을 하면, 뭐 앞에 보이다시피 우리가 이제 원래 저장하는 경로가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하는 위치가. 그래서 보통 253, 뭐 5 또는 2531로 시작하는 뭐 2531000 1번으로 해서 홍길동이라고 해서 우리 한글 파일은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수험 번호가 253100001이다. 그 다음에 홍길동 PPTX로 파워포인트 파일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험표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 컬러나 흑백 뭐 이런 건 사실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인쇄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수험표를 확인하면 고사장이 어딘지 위치 꼭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시험을 치실 때 학교에서 시험을 치시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최대한 가까운 고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센터에서는. 그래서 고사장 위치, 그리고 입실 시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분증 항상, 그러니까 사진 부착되어 있는, 사진 부착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다 적혀져 있는 신분증이어야 돼요. 성인들은. 그래서 운전면허증이나 뭐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갖고 가셔서 주민등록 번호나 사진이 부착이 되어 있는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수험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오늘부터는 본인의 수험 번호로 빼기 본인 이름으로 해서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을 응시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리 원래대로 2020 오늘 0729 해서 본인 이름으로 과제는 그대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시험 안 치시는 분들도.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이제 수험 번호가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수험 번호 다시 이름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험표 확인하셔서 고사장, 입실 시간, 신분증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을 아직 사진 미업로드 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진 업로드 꼭 해주셔야 돼요. 내가 시험 준비 다 하고 수험표도 챙기고 다 챙겨갔지만 사진이 업로드가 안 되어 있으시면 그날 당일날 시험장에서 거부해요. 퇴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사진 올려져 있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수험표 확인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파워포인트 5회를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도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여기 전편집하는 부분까지만 저랑 같이 하고요. 오늘은 새로운 진도, 차트 슬라이드 하고 도형 슬라이드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해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시키셔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한글하고도 마찬가지로 저장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에 ITQ 폴더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은 2020-0729 빼기 본인 이름으로. 자, 저는 오늘 날짜로 이렇게 일단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것들 있으시면 오늘 날짜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괜찮고, 또는 잠시만요. 오늘 날짜 또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수험 번호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날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해서 저장을 먼저 하시는 거죠. 자, 저장을 하신 후에 제일 먼저 디자인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에 가서 A4 용지로 하는 거죠. 자, A4 용지 확인. 자, 뭐 최대화든 맞춤이든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고요. 자, 슬라이드를 추가하죠. 자,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서,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6번 슬라이드고, 자, 이 6번 슬라이드 있는 곳에서
마스터 슬라이드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죠? 자, 마스터 슬라이드로 들어갈게요. Shift 키 누르고 기본 모드 또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에 기본 이걸로 왔다 갔다 해주셔도 돼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상자를 찍어서 자, 홈 리본 메뉴에 가서 오늘은 글꼴이 궁서에 40포인트에 파랑색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맞춰주려고 해요. 자, 맞춰주고 난 다음에 이 제목 상자를 Shift 키를 눌러서 위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 제출한 거 좀 확인을 했더니 이걸 그냥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버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기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자 자체를 위쪽 수직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동을 시켜주시고 2번 문제를 보면서 도형, 목차 도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도형은 자, 삽입에 자, 도형에 가서 어떤 도형일까요? 저기 있는 도형. 어디에 있는 도형인지 혹시 찾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찾았어요. 어디 있는 도형 쓰면 되나요? 줌 채팅방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쓰는 게 어디에 저 도형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찾으셨나요? 도형 찾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저 도형은요. 여기 있어요. 순서도에 네 맞아요. 네, 지윤씨, 자영씨 맞아요. 순서도에 있어요. 순서도 첫 번째 줄 중앙쯤에 보면 순서도에 문서라고 맞아요. 자영씨 이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해서 자 제목 상자하고 높이만 같이 해서 슬라이드 좌측편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요. 그래서 높이만 비슷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도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도형하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도형을 하나 더 그려서 좌우 대칭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도형은. 자,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밑으로 하나 더 복사하고 자, 차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색상을 좀 변경을 했고요. 자, 새로 만든 이 도형은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다시 시프트 키 눌러서 위쪽으로 올려주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 도형은 파란색 도형과 노란색 도형 두 가지 도형으로 그려졌고요. 이 두 개의 도형을 맨 뒤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맨 뒤로 보내서 우리가 궁서의 40에 파랑했었던 제목을 적을 수 있는 그 상자가 도형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표시를 해줄 거예요. 위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로고가 좌측 하단에 있네요. 그리고 로고는 로고 1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사용되는 그림 또는 동영상은 모두 다 픽처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그림을 불러올 때는 삽입에 자, 그림에 가서 우리 문서의 ITQ 폴더에 가면 문서의 ITQ 폴더가 답안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고 답안 파일 작성을 위한 사진, 이미지 파일들은 픽처 폴더에 들어가면 있죠. 자, 거기서 로고 1번 ABC 주식회사를 클릭을 해서 이 로고를 만들었어요. 자, 배경 회색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림 도구 3개 가서 자, 투명한 색 설정 해서 회색 부분을 클릭을 해서 회색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고요. 자, 사이즈를 적당히 줄일 거예요. 자, 그리고 날짜 부분에 가져다 놓을 거라서 날짜 있는 부분 상자 선택하고 지웁니다. 자, 지우고 좌측 하단에다가 뭐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안쪽에다가 반드시 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쪽번호 위치는 우측 하단이네요. 그래서 샵, 괄로 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쪽번호,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 별도로 위치를 옮기는 거 아니면 그냥 따로 선택할 필요 없고 그대로 두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삽입 메뉴에 가서 텍스트 그룹에 가면 슬라이드 번호라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번호에 가서 자,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를 해주면
미리 보기에 우측 하단에 표시됩니다 되어 있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자, 모두 적용을 해주시면 마스터 슬라이드에서는 해야 될 일이 끝나게 돼요. 자, 근데 마스터 슬라이드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제도 엊그저께도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왼쪽 편에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 보면 제일 위쪽에 메인 슬라이드 마스터를 건드린 게 아니고 제목 및 내용이라는 레이아웃을 가진 슬라이드의 마스터링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자, 보기에 기본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자, 기본 누르고 나가면 1번 슬라이드를 제외한 2, 3, 4, 5, 6번 슬라이드의 제목과 로고, 우측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목차라고 좀 적어주고요. 자, 여기 목차 부분에 보면 3, 4, 5, 6번 슬라이드 제목 바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목을 좀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지금 나올 때 여기 이렇게 실제로 지금 문항으로 나오는 정보들 있죠. 뭐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대해서 이제 이 PT를 지금 쭉 만들잖아요. 여기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이고요.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로 이렇게 문항 형식으로 개발이 돼서 나온 거라서 여기 내용들 보면 좀 유익한 내용들 많아요. 문제를 풀고 안 풀고를 떠나서 한글 문제, 기출 문제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그래서 좀 물론 기능에 집중해서 문제 풀이를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약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또는 뭐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PT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가는구나라는 그런 구조나 내용들도 그냥 한번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작성하는데 이해가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자, 목차부터 6번 슬라이드 제목까지 작성을 좀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슬라이드에 가서 1번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상자 두 개를 딜리트 키로 지울 건데요. 제가 자, 질문이 어제 조금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이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라는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에서 제목과 부제목 상자를 이렇게 딜리트 키로 지웠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질문이 선생님 그러면 1번 슬라이드에서 자, 오른쪽 버튼 또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해주셔도 되는데 오른쪽 버튼 레이아웃을 봤을 때 그럼 처음부터 비화면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누가 해주셨어요. 근데 물론 그냥 하면 비화면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비화면으로 바꿔볼게요. 자, 비화면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자, 삽입에 가서 우리 슬라이드 번호 주는 게 마스터에서도 하지만 이 밖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슬라이드 번호 주는 데 갔을 때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를 하는데 마스터에서 원래 우리가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를 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모두 적용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목 슬라이드라는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거지. 내가 1번 슬라이드를 비화면으로 해버리면 1번 슬라이드에도 여기 1이라고 슬라이드 번호가 작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취소를 하고 그래서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라는 그 레이아웃의 이름들이 이렇게 있죠. 그 이름을 선택을 해서 제목 슬라이드로 만들어주고 이 상자 두 개를 그냥 지워서 사용하는 걸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는 반드시 제목 슬라이드여야 하고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는 일괄적으로 마스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 및 내용이라는 레이아웃을 구성을 시켜서 마스터도 이 마스터만 건드려서 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4번 슬라이드에 가서 4번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다른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마스터 슬라이드 적용된 부분이 이제 제외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레이아웃에 가서 원래 우리가 아는 제목 및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스터 슬라이드를 했고요. 자, 1번 슬라이드에 가서 우리 전편집 한번 조금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오늘 전편집에서 뾰족한 부분을 찾아보자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각형을 가지고 그려보려고 해요.
기본 도형에 가서 일단 오각형을 한번 그려요. 약간 넓적하게. 자, 그리고 필요하면 약간 회전을 시켜요. 포인트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할 수 있게끔. 자, 회전을 시키고 작은 도형을 기준으로 먼저 해야 되죠. 자, 작은 도형 기준으로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작은 도형 기준으로 회전을 다시 제가 변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편집에 들어갈 거예요. 자, 전편집에 들어가서 자, 이 검정 포인트와 검정 포인트 사이에 있는 빨간 줄이 곡선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지금 약간 변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정 포인트들 중에 아무 곳을 하나를 툭 찍으면 검정 포인트를 기준으로 양팔 벌린 하얀색 손이 두 개가 생겨요. 검정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러면 그 하얀색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점과 점 사이에 빨간 선의 곡률이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다른 점들도 잡아서 뭐 조금 더 뭐 이렇게 안쪽으로 한다라든지 자, 이 부분도 뭐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하거나 조금 약간 경사 있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좀 변경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더 뾰족하게 작업을 해도 되고 또 좀 들어서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약간 내가 전편집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도형 채우기에 가서 그림으로 채워 넣겠다. 자, 그림으로 채워 넣는데 자, 그림 3번 넣어주세요 되어 있거든요. 커피콩 모양. 그래서 3번 모양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여기다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 이렇게 5포인트 줘서 여기다가 어때요? 복사해서 하나 더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크게.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도형의 회전, 그림 회전 이런 부분들은 감점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 같은 거를 굳이 꼭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편집 기능으로 도형 안에 그림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5번 슬라이드로 좀 들어갈게요. 자, 저장 버튼 누르고요. 자, 5번 슬라이드. 자, 5번 슬라이드는 문제를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자, 5번 슬라이드는요, 차트 슬라이드예요. 5번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인데, 자, 볼게요. 자, 5번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고, 100점이 배점이에요. 자,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합니다. 되어 있고요. 자,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성을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화면에 보면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꺾은 선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대 그래프가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만들 때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차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글꼴들은 도둠에 16포인트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외곽선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차트 바깥에 제일 큰 부분에 외곽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외곽선도 해주세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부 조건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체크 끝난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 보이실 거예요. 이 동그라미 1번이 여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증가라고 해서 여기 1번 적혀져 있죠. 이 부분은 도형 안에 글씨를 넣어서 도형에 대한 서식을 이렇게 해서 차트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돼요. 자, 그러면 차트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저랑 엑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차트를 만들 때 기본 백데이터가 미리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고 우리 한글에서 공부할 때도 어땠냐면 표를 만들어 놓고 표에서 특정 필요한 부분의 블럭을 잡아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파워포인트에서는요. 미리 데이터를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표 보이실 거예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산액에 대한 이제 단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생산액에 대한 수치값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줘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차트를 생성을 해낼 거예요. 자, 그럼 5번 슬라이드에 가서 자, 차트를 생성할 거니까 여기 보면 중간에 차트 삽입이라는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버튼이. 자, 차트 삽입을 한번 클릭을 딱 했더니 어떤 차트를 삽입할 건지를 물어보죠. 문제에서 세로막 대형 중에 묶은 세로막 대형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묶은 세로막 대형을 선택을 하고 일단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저는 확인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여기 엑셀처럼 보이는 어떤 작은 창이 떴고요. 또는 혹시 이제 화면 옆에 커다랗게 엑셀 창이 뜨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떴는지 일단 어떻게 떴는지 제가 여러분들 설정 상태로 좀 봐야 돼서 차트 버튼 누르고 묶은 세로막 대형 딱 했을 때 어떤 화면인지 좀 캡처해서 카톡에 잠깐 한번 보여줄래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설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톡으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엑셀 화면이 이렇게 반 딱 가려지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자,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모두 다 이렇게 작은 창의 모양으로 엑셀이 이렇게 뜬 걸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창에 보면 창 여기 머리글 있는 부분에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 파워포인트 창이 켜져 있고 다시 옆에 엑셀 창이 별도로 또 뜨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엑셀 창을 켤 수도 있고 안 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일단 엑셀 차트 여기 창이 보이면 이 창 잠깐만 먼저 좀 닫을게요. 화면 좀 설명 먼저 할게요. 자,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차트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방금 전에 봤던 엑셀 입력 창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을 닫고 난 다음에 위쪽에 차트 도구 메뉴가 두 가지가 생겼을 거예요. 차트 도구 디자인과 서식이라는 메뉴가 생겼을 건데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면 데이터라는 그룹에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 데이터 편집 메뉴를 딸깍 다시 눌러주게 되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 창이 일단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나타나게 돼 있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계열 1, 2, 3, 항목 1, 2, 3, 4 적혀 있는데 우리는 여기 지금 보이는 방법대로 그대로 여기 표가 연장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A, 여기 B, C, D, E, F 열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 여기 왼쪽 편에 1번 행, 2번 행, 3번 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일단 내용 먼저 타이핑을 좀 해볼게요. 자, 하는데 여기 계열 1이라고 적힌 부분에 2014년이라고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자, 적고 난 다음에 이 적은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거나 바깥에를 이렇게 이제 요걸로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엑셀로 가야겠다. 여기 2014년도 일단 적고요. 여기 위에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이라고 하는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 엑셀 창이 이렇게 커다랗게 뜰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엑셀창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014년 이렇게 적어 놓고 2014 확대를 좀 할게요. 자, 2014년도라고 적은 그 셀의 우측 하단에 보면 요 까만 점을 채우기 핸들러라고 부르거든요. 엑셀에서 이 채우기 핸들러를 가지고 F10까지 드래그를 쭉 해주면 2018년도라고 알아서 일씩 하나씩 카운트가 돼요. 자, 그래서 14년에서 18년도까지 이렇게 적었고 항목 1에다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적고 항목 2에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적어요. 자, 적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보이는 데이터들을 적는데 여기 데이터들에 보면 쉼표 스타일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적지 않고 숫자만 적을게요. 자, 26939 숫자만 적어요.
그 탭키 눌러서 작성해 주시면 편하게 적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줄만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작성이 완료가 되면 줌 채팅창에다가 완료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네. 숫자 데이터라서 조금 적기 귀찮고 여기 이렇게 잘 보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숫자들만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엑셀 창을 이렇게 살짝 보면 숫자 데이터 있는 부분만 블럭을 잡아서 숫자 데이터 있는 부분만 블럭을 잡아서 엑셀 리본 메뉴 홈 리본 메뉴에 가면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에 여기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엑셀도. 그래서 여기 쉼표 스타일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혹시 여기 항목 4번 2018년도 밑에 여기에 파랗게 되어 있는 네모난 니은자 반대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차트에 사용할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하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좀 줄여서 이 부분까지만 여기서 이렇게 위로 두 줄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 니은자 있는 부분에 마우스 갖다 대고 이렇게 위에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에 사용되는 실질적인 범위를 이만큼으로 쓰겠다라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또는 뭐 이렇게 다 밑에까지 되어 있더라도 4번, 5번 행은 전혀 쓰지 않을 거라서 4번, 5번 행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그냥 이렇게 삭제를 해주셔서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는 차트를 생성을 시킬 때 필요한 데이터를 엑셀 창에서 화면을 작성을 하게 돼요. 자동으로 차트 마법사가 엑셀 창을 호출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엑셀 창을 조금만 제가 조절을 해서요. 옆으로 이렇게 가져다 잠깐 옆으로 펼쳐서 봤더니 차트 이 모양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파워포인트로 잠깐 가보세요. 엑셀 옆에다가 놓고. 자, 파워포인트로 가봤더니 시험지에는 X축의 연도가 나와 있고 해당하는 연도별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판매 생산량이 어땠는지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X축에 있는 데이터하고 이제 전혀 다르게 지금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위쪽에 보면 차트 도구 디자인의 행렬 전환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자, 행렬 전환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행렬 전환 버튼을 누르면 X축과 항목축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행렬 전환 버튼은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 편집이라는 창이 띄워져 있을 때만 행렬 전환이 활성화가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엑셀 되어 있는 창 X하고 닫아볼게요. 자, 엑셀 되어 있는 창을 X하고 닫고 난 다음에 자, 파워포인트 차트 있는 데를 이렇게 보면 차트를 찍었을 때 행렬 전환 지금 비활성화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데이터 편집 상자를 띄웠어요. 자, 데이터 편집 상자를 띄워서 아까 봤던 이 작은 창 또는 엑셀 창이 이렇게 펼쳐지면 파워포인트에 갔을 때 행렬 전환을 이렇게 눌러서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 편집 모드일 때 행렬 전환을 눌러가지고 우리 출력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차트의 일단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1번의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이래서 차트를 눌렀고 뭐 묶은 세로막 대형이라고 차트 종류를 고른 다음에 엑셀에다가 지금 데이터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차트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글꼴은 도둠에 16포인트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그냥 이렇게 바깥에나 안에 찍을 필요 없이 그냥 밖에서 쿡 하고 차트를 한번 퉁 찍어요. 그리고 홈 리본 메뉴 가서 여기서 도둠 그리고 16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차트 안에 있는 모든 글꼴들이 도둠의 16이라는 글꼴과 크기를 가지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끝에 보니까 외곽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럼 차트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 자, 차트 안에 구성 요소들에 대한 걸 찢고 뽑고 싶을 때는 디자인, 그리고 차트를 말 그대로 꾸미고 싶을 때는 서식. 자, 서식에 가서 외곽선 부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스타일에 보면 여기 윤곽선이라고 있어요. 도형 윤곽선. 자, 눌러서 그냥 검정색 한 번만 딱 눌러주게 되면은 어때요? 차트의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윤곽선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부분을 이제 클리어를 한 거죠. 자, 요거 두 개는 일단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안에 보니까 차트 세부 설명에 차트 제목이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 제목은 이게 차트 제목이죠.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변화. 자, 이 차트 제목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일단 돼 있어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찍으니까 차트 제목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커서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적죠. 패키지 소프트웨어 변화라고 이렇게 적어요. 자, 적고 ESC 키를 누르면 적은 상자가 딱 완벽하게 선택 모드로 전환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글씨 블럭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글씨 다 적은 다음에 글씨를 적은 다음에 화자에서 ESC 키 딱 눌러서 이 상자가 실선이 될 수 있게끔만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도둠의 24포인트. 자, 제목은 다시 글꼴 크기를 바꾸래요. 24포인트 굵게 처리를 하고요. 자, 채우기색 흰색의 테두리 하래요. 그러니까 제목 상자에 여기 면색 흰색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도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림자도 오프셋 위쪽, 이 상자의 위쪽으로 그림자 처리도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꾸미는 기능이니까 서식에 가서 채우기는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는 검정색, 도형 윤곽선 검정색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 효과의 그림자에 가서 자, 바깥쪽 중에서 오프셋 위쪽으로 되는 그림자를 주시면 자, 출력 형태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뒤에 배경색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아직 덜해서 제목 상자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번만 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두 번째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마우스를 가지고 차트를 찍어서 여기 흰 부분 있는데 마우스 갖다 대면 여기를 차트 영역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 안쪽에다가 흰 부분에 갖다 놨더니 그림 영역이라고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 제목 있는 데 갖다 대면 차트 제목, 여기 숫자 있는 데 갖다 대면 세로 값축, 자, 여기 연도 있는 부분 갖다 댔더니 가로 항목축,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 갔더니 계열의 범례 항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트에서 작업할 때는 마우스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나 이렇게 범위들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자, 지금은 차트 영역을 하라 그랬으니까 차트 영역을 그냥 한번 쿡 클릭을 하고 서식에 가서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차트 영역이니까 차트 전체 영역이 다 노랑으로 색상이 변경이 됐어요. 자, 근데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을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림 영역 있는 부분에 가져가요, 마우스를. 그래서 그림 영역을 한번 딸깍 클릭을 하죠. 그랬더니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림 영역 선택하고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채우기를 흰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세부 조건 2개까지 이제 클리어하고 나머지 이렇게 3개랑 도형만 적어주면 이제 차트는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 한번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제가 2시에 시작할 거예요. 2시에 시작할 건데 뭐 다른데 여기 4번에다가 차트 한 번 더 눌러서 방금 여기까지 한 거 한 번 더 연습을 하시면서 잠깐 쉬셨다가 들어올게요. 그래서 2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